경상군립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경상군립대는 이게 엄청 심하다 그랬잖아요. 모집 단위의 신설이나 명칭 변경이나 통합이 굉장히 심하고 그게 전년도 입결을 검토할 때 되게 주의해야 하는데 전년도 입결이 문제인 것이 2024도 굉장히 변화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4 자체가 변화가 생겼고 그 2024의 변화가 생긴 것이 역시 또 올해 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조심하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하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대체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경상국립대 저 혹시 쓰시게 되면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됐으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입결은 좀 오를 수 있죠. 주로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일반 학과는 교과 전형에만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종합 전형에는 없고 의학 계열은 치는 없지 경상국립대 의대랑 약대 간호 이런 쪽은 종합 전형에도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래서 대체로 수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대체로 완화가 됐으나가 중요한 거잖아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대체로 완화가 됐으나 없다가 생긴 애들이 있어요. 완화가 됐는데 없다가 생긴 애들은 강화가 아니라 그냥 생긴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예, 없다가 생겼으니까. 요 학과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 모집 단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 불문, 영문, 철학, 시경은 아시죠? 식품영양, 제약공학과, 건축공학과, 원예과학부,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인문사회 자율전공, 자연과학 자율전공. 얘네들은 다 최저가 생겼어요. 반면에 컴퓨터공학부랑 음악교육과는 폐지가 됐습니다. 요거를 같이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경상국립대에 자꾸 재밌는 아주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경상국립대 아주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학종평가 항목 중에서 전공적 합성 50%, 전공 연계 진로 역량 20%가 들어갑니다. 이게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늘보님 제가 이걸 못 만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삽입되는 게 있어요. 자동으로 삽입되는 게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조금 무시하시고 그냥 하시면 그냥 그 다음 걸로 바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종평가 항목 중에서 전공적 합성이 50%고 전공 연계 진로 역량이 20%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전체 100% 중에서 전공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게 70%나 되는 거죠. 되게 특이하잖아요. 최근에 보셨던 것 중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이게 보통은 학업 역량의 강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경상국립대는 이 진로 역량을 전공적 합성을 더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옆에 보시면 전공적 합성이 50%나 돼요. 그래서 여기 학업 역량이란 단어가 있지만 그 학업 역량도 전공, 계열 관련 이수 과목의 성취도예요. 그래서 이 학업 역량조차도 전공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연결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전공 연계 진로 역량도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경상국립대의 특이한 측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셨죠? 예. 할 수 있어요. 오늘 다 끝나고 나면은 되게 뿌듯하실 거예요. 진짜로. 장담컨대 정말 뿌듯하고 다음 시간을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경상국립대 보다가 제가 굉장히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건데 2024학년도 수시 미등록 2월 현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경상국립대에 수시 미등록한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수시 미등록한 애들을 정시로 넘겨서 뽑는 거를 2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2월 현황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리허설에는 그 2월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것저것 보다가 저 2월 현황을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 숫자가 어떻게 보이세요? 많은 것 같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저 숫자가. 이거는 답을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 숫자가 많아 보이는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지 그래서 제가 판단이 잘 안 서실 것 같아가지고 옆에다가 2월 비율이라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 2월 비율은 266명을 계획했으나 121명이 넘어왔으니까 45.5%, 그리고 450명 뽑으려고 했으나 270명이 넘어왔으니까 이게 60%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으로 말하면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경상국립대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많았던 게 아닌가? 이해되시나 지금? 경상국립대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많았던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올해는 최저가 완화됐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게 최저가 완화됐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채워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 입결이 좀 이렇게 오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 최저나 이런 거는 2년 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죠? 작년에 최저는 나오는 거거든요. 작년에 최저는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예상했을 것 같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돼 오지 않았을까? 경상국립대가 이런 현상이 계속돼 오다 보니까 최저를 좀 완화하는 이런 형태로 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입시를 많이 알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3학년도를 찾아봤더니 2023학년도는 저거보다 적어요. 2023학년도는 저거보다 적습니다. 뭐 조금이지만 하여튼 적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경대는 경대는 저 정도 됩니다. 경대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대학들이 엄청 열심히 추합을 돌립니다. 수시 추합을. 수시 추합을 엄청 돌려요. 최근에 대학들이. 왜냐하면 수시에서 일단 당겨서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충원을 시키거든요. 충원 합격을 정말 많이 시키는데 그 충원 합격을 시키는 그런 변화들을 봤을 때, 그런 흐름을 봤을 때 경상국립대 저 상황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실제로. 다시 경희대로 올라옵니다. 자, 경희대로 올라옵니다. 경희대로 딱 올라오니까 경희대는 이게 핵심입니다. 최저에서 탐구가 2과목이 됐다라는 게 2과목 평균이 됐다. 그러니까 이 탐구를 무조건 이렇게 탐구를 하진 않죠. 근데 탐구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탐구 2과목 평균을 활용해야 된다. 한 과목에서 2과목 평균으로 변경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실제로. 그럼 저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한 과목, 상위 한 과목 보던 거에서 2과목 평균으로 가는 거는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는 걸까라는 거.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어떠십니까?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 혹시 떠오르시는 분 없어요? 그러니까 한 과목에서 2과목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저게 얼만큼 강화는 강화일 거예요. 그죠? 강화는 강화인데 얼마나 강화가 된 거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2과목에서 한 과목으로 됐는데 저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강화된 거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저희 전형표라는 거 있잖아요. 수시팩 2에 보면은 전형표라는 거에 보면은 뭐가 있다 그랬냐면 충족 가능 비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전형표에 보면은 충족 가능 비율이라고 해서 이게 있고, 이 충족 가능 비율이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쵸? 예,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충족 가능 비율이라는 걸 볼 수 있다. 그 충족 가능 비율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충족 가능 비율을 보면은 다른 대학들에 보면은 4개 영역 중 2개 합 5인 다른 대학들이 있는데 그 다른 대학들은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거든요. 근데 경희대만 평균을 반영하니까 이 2개를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는 게 사탐 기준으로 28.3% 정도가 맞힐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데 평균을 반영하는 순간 24.1% 정도. 그러니까 4% 정도 인원이 떨어지는 거죠. 그쵸? 예, 4% 정도 인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는 강화예요. 근데 그게 그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되시나요? 어떤 건지 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한 14만 명 정도 14만 명의
그쵸. 한 15만 명. 15만 명 정도의 4%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5만 명 정도의 4% 정도가 저걸 못 맞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응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보고, 전형표를 보고, 요 최저가 요렇게 바뀌었으니까, 이 맞출 수 있는 애가 이 정도 줄어드네? 4% 정도 줄어드는 거구나. 근데 자연계도 보면 34.5%에서 30.5%가 되니까 4% 정도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강화는 강한데 요 4% 정도 강화가 되는 거다. 그러면 그 아이들만큼이 더 빠지는 거니까 그러면 입결이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수치로 보여드려야 되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이렇게 보여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쵸. 완화도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죠. 이것저것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직유는 교과와 출결 봉사를 70%라고 교과 종합평가를 30%를 합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대 아까 봤었죠. 경북대의 뭐였죠? 교과이수 충실도였어요. 그쵸? 교과이수 충실도. 교과이수 충실도가 모집 요강에 어떻게 하는지가 좀 명확하게 적혀 있었잖아요. 그러면 경희대도 그런 것들이 적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희대의 그 부분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얘네도 교과학습 발달 사항만 본대. 근데 교과학습 발달 사항만 보는데 얘네는 교과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색특도 볼 거래.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경북대 거랑 다른 거예요. 경북대의 교과이수 충실도는 교과 성적도 안 보고 그냥 이수 단위, 이수 여부랑 이수 단위만 보잖아요. 근데 얘네는 성적도 볼 거고 세특도 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시겠죠? 예, 이제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부분에서 평가 요소를 어떻게 할 거냐?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50%. 그러니까 공동체 역량을 안 보는 거예요. 세특에서 그 공동체 역량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50%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과 종합평가에서 교과 성적과 세특을 모두 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직윤에도 뭘 뽑냐? 자율전공이랑 자유전공학부를 뽑거든요. 그래서 자율전공이랑 자유전공학부는 진로 역량을 안 봐요. 진로 역량을 안 보고 그냥 학업 역량 100% 이렇게 합니다. 되셨죠? 뭔지? 여기는 한번 입엔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경북대랑 경희대가 똑같이 경이라고 시작하지만 이거 다르구나. 똑같이 경으로 시작하지만 이 두 대학이 우리 둘 다 서류평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과 전형에서 서류평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구나. 그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자율전공은 교과 학종 논술로 뽑고요. 자유전공은 교과로만 뽑아요. 자유전공은 국제고 자율전공은 서울입니다. 경희대가. 그래서 이렇게 뽑는데 그러면 둘 다 교과를 뽑잖아요. 둘 다 교과를 뽑는데 그 교과를 뽑을 때 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은 국수형 사와 국수형 과로 나뉘잖아요. 한국사 여부도 나뉘지만 사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자율전공이든 자유전공이든 국수형 사과 한국사를 다 본다. 교과 전형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 전형을 말하는 겁니다. 교과 전형. 교과 전형에서는 국수형사 한국사와 국수형과 이렇게 인문자연이 나뉘어지는데 자율전공과 자유전공에서는 이거 국수형 사과 한국사를 전부 다 보더라. 대신 종합전형에서는 진로 역량 대신 자기주도 역량 40%를 보더라. 그러면 자유전공은 종합전형이 없으니까 자율전공만 이 네오르네상스에서 자율전공학부는 진로 역량 대신에 뭘 본다? 자기주도 역량을 본다. 그래서 이게 자전을 도대체 어떻게 뽑아요? 학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전을 어떻게 뽑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좀 제가 이해가 되시나요? 자전을 어떻게 뽑아요?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멍해지는 게 자전을 어떻게 뽑아요? 대답을 하는 게 더 이상해요, 저는. 그러니까 자전을 어떻게 뽑아요? 근데 뭐 척척척척 대답을 하시는 게 저는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래도 몇 개 대학만 보시면 되잖아요. 저는 벌써 몇 개만 봐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은 서울이고 자유는 국제인데, 이 캠퍼스 간 교차 선택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전공학부로 들어가서 서울 캠퍼스로 가거나, 자율전공으로 가서 국제 캠퍼스는 못 갑니다. 그래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시고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생각을 많이 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3년간 경희대는 삼포도를 계속 발표해 왔기 때문에 입학처에 가면 최근 3년간 입결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PDF 파일 다운 받으셔가지고 삼포도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삼포도를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삼포도를 좀 많이 보시고 그 삼포도 가지고 이걸 좀 판단을 해보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경희대 끝났어요. 우리 시간 없지만 하나만 해볼까요?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 하나만 해볼게요. 입시의 주체는 누구죠? 대학 입시의 주체는?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대학 입시의 주체는 누굽니까? 그쵸? 대학 입시의 주체는 대학입니다. 너네 왜 그렇게 뽑니? 하시면 안 돼요. 답답하신 건 알겠어요. 답답하신 것도 알겠고, 그 다음에 짜증이 나시는 것도 알겠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한탄이 나오시는 것도 알겠고. 하지만 우리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주체이기 때문에 대학은 어떻게든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애들을 뽑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형을 설계하거나 이러는 부분들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